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델 수학입니다. 오늘 리만 스틸체스 적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의 정의까지 봤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몇 가지 theorem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orem 6.6부터 출발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리만 적분 가능성과 동치인 조건들 몇 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어떤 파티션이 있어서 이미 엡실론마다 파티션 P를 잡아서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P를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동치 조건이고, 이걸 정의로 택할 수도 있겠죠, 원한다면. 이게 사실 좀 더 사용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면 보여야 되는 게 그냥 각 엡실론마다 파티션 P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뭔가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이기 쉬운 명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일 때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오른쪽 가는 것부터 해볼게요. 네, 오른쪽 가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F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여야 되는 게 각 엡실론마다 뭘 잡아야 되니까 테이크 엡실론 하시고, F가 이게 정의가 뭐죠? 이거의 정의가 infimum of P의 UPF, 이게 이제 upper integral이죠. 그리고 supremum of P의 LPF, 이게 이제 lower integral인데, 이 둘이 같다는 게 이제 동치 조건이죠. 이게 정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D 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UPF들의 집합에 하한이 얘니까, 그럼 얘보다 큰 걸 가져오면 무조건 UPF가 그거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어떤 P가 있어야겠죠. 하한의 정의에 의해서, 인피멈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there exist partitions P1, P2 such that UPF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런 P1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 이 친구가 LP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LPF가 크도록 하는 그런 이제 P2가 있어야 됩니다. 수프리멈이니까, 수프리멈의 정의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는데, 왜냐면은 UPF 알파라고 써야겠죠? UPF 알파. 여기도 LPF 알파. 그죠? 여기가 알파예요. 그죠? 어쨌든 이게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끝난 게, 우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건 UPF 알파에서 LPF 알파를 뺀 거잖아요. 근데 각각이 뭐보다 작은지 알죠? 얘보다 작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이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더해주면 지금 2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2분의 엡실론으로 고쳐주시면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으로 가는 거 해보죠. 왼쪽으로 가는 거. 물론 끝나지 않았죠. 사실은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let P star be the common refinement of P1 and P2. 여기가 지금 P1이고 여기가 P2잖아요. 그죠? P1이고 P2니까 common refinement P 스타를 가져와서 UP 스타 F 알파랑 LP 스타 F 알파의 차이를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UPF 알파보다 P1 F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 친구가.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LP2 F 알파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common refinement argument가 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엔 거꾸로 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얘가 주어지면 얘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D 알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알고 있죠. 거꾸로 말했네요. 얘가
얘가 하하 적분이고 lower integral이고 얘가 upper integral이니까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쪽 방향 부등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t suffices to show that UPF 알파의 infimum이 supremum of LP 알파 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좋아요.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임의로 엡실론을 가져왔을 때 there is 저 가정에 의해서 이게 가정이니까 그죠? 가정에 의해서 partition P가 있어서 UPF 알파 빼기 LPF 알파가 엡실론보다 작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nfimum of P의 UPF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하계의 정의에 의해서 하한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UPF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문자가 좀 겹치면 싫으면 여기 피스타로 쓸까요? 네. 하계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모든 UPF 알파 중에 약간 제일 작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성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LP 스타 F 알파보다 LP 스타 F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겠죠. 그죠? 작아요. 가정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얘는 또 가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프리멈의 정의에 의해서 수프리멈 of P의 UPF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nfimum of P UPF 알파 빼기 supremum of P UPF 알파 LPF 알파 얘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엡실론은 임의의 상수잖아요. 제가 임의로 잡았던 거고 이게 또 상수 얘도 상수니까 임의의 엡실론을 가져와서 그 엡실론보다 작은 실수는 뭐밖에 없냐면 0 이하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쨌든 별거 아닌 아규먼트긴 한데 근데 얘를 좀 더 사용하기 좋으니까 앞으로는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theorem인데 이거는 교재에 적혀있진 않은 theorem이고요. 아마 교재 6장 7, 그러니까 theorem 6.7이랑 좀 다를 거예요. 6.7을 제가 굳이 안 할 건데 어쨌든 교재 없는 theorem이에요. 자, F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는 실함수, bounded function입니다. 자, 그랬을 때 F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할 필요층 무조건은 적당한 실수 L이 있어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maximum of i의 델타 알파 i가 엡실론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tI 델타 알파 i 빼기 l 이게 이제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알파 i랑 델타 ti 뭐 이런 걸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for 임의의 이제 분할 p죠. p x0부터 x 이렇게 분할을 잡고요. 파티션이고 그리고 ti는 뭐냐면 xi-1부터 xi 사이에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알파 i는 당연히 알파 xi에서 알파 xi-를 뺀 걸 델타 알파 i라고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이게 이제 또 동치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미적분학 때 공부를 했던 정의예요. 우리가 알파 x가 이렇게 항등함수인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리만 적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norm of p랑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소구간의 길이 중에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norm of p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limit norm of p가 0으로 갈 때 그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ti 델타 알파 i가 L로 수렴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예전에 공부했었던 정의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리만 스틸체스 적분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결론은 이제 얘도 많이 사용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장점은 이렇게 보이는 건 어려운데 이건 좀 써먹을 때가 많아요. 많은 이제 여러분이 정적분 급수 사이의 관계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급수로 표현된 극한, 급수랑 극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걔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더 사용하기 좋은 정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6장 5절인 rectifiable curve에서 교재는 좀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증명 과정 중에 theorem이 있는데 거기서 교재는 좀 복잡하게 정의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굉장히 증명이 깔끔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가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어려운 건데 오른쪽 가는 걸 해볼게요. F가 리만 스트레스 적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theorem에 의해서 우리가 적당한 파티션 P가 있어서 x0 뭐 이렇게 가서 xn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x0는 a고 xn은 b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uch that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가 뭐 2분 엡실론보다 작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파티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F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은 얘를 분할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분할의 크기가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분할의 크기가 뭔가 최대한 작으면 그러면은 뭐 TI를 어떻게 잡든 간에 관계없이 그거랑 L 사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분할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x0, x1 해가지고 xn까지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상적분과 하적분의 차이가 그죠? 상적분과 하적분의 차이가 굉장히 작게 만든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리파티션이면 x0, xn들의 뭐 리파티션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상합과 하합이잖아요.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분할을 쪼개면 쪼갤수록 작아져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물어보고 있냐면 얘보다 분할의 크기가 작을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분할의 크기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의 크기가 꼭 얘를 재분할한 게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분할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분할의 길이가 충분히 작기만 하다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약간 그 실제 적분값하고 이 값이 차이가 별로 없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할을 당연히 더 잘게 쪼개면 무조건 얘가 성립을 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할이 약간 비스듬하게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재분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여기서의 주장은 분할의 크기가 작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굉장히 잘게 쪼개요.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부분은 이렇게 원래 우리가 잡았던 여기서 이렇게 잡았던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분할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구간들은 여기 안에 속하도록 잡을 거고요. 아주 일부분만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하도록 그죠? 이 구간의 길이가 굉장히 작도록 잡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을 거냐면 consider any partition P'이라고 하는 친구를 잡을 건데 일단은 당연히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L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 D 알파로 잡을 거예요.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걸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문제는 각 엡실론마다 델타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문제인 건데 델타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굉장히 작게 잡으려고 하는데 임의의 분할을 가져올 건데 여기서 이 분할에 대해서 델타 알파 i의 값의 맥시멈이 대충 말한 분할의 크기죠. 근데 사실 알파가 상수함수, 항등함수인 경우에는 이게 분할의 크기가 맞고 이건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충 생각하면 분할의 크기가 얼만큼 작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제가 잡아볼게요. 2n 플러스 1 분의 엡실론 n 마이너스 n분의 1. 그러니까 델타를 얘로 잡은 거죠. 델타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이 델타는 지금 엡실론에 의존해도 괜찮은 거고요. 뭐 n에 의존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n은 상수잖아요. 이건 고정시킨 거니까 뭐 n에 의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라지 m하고 스몰 m이 뭐냐면 where m은 fx의 수프리멈을 얘기하고요. 근데 문자가 좀 겹치네요. 겹치니까 뭐 m1, m2라고 할까요? 그리고 m2는 인피멈입니다. 그래서 라지 m1과 라지 m2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 Note that 만약에 m1하고 m2가 같으면 잘 정의가 안 되잖아요. 부모가 0이니까. 그래서 m1하고 m2가 같은 경우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프리멈하고 인피멈이 그냥 아예 똑같다는 얘기는 f가 상수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 딱히 뭘 할 것도 없이 이제 뭐 증명을 거의 할 게 없습니다. 클리어 해져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왜냐면 이게 상수함수면 그냥 델타 알파의 합이니까 알파 b 빼기 알파 a 이게 뭐든 간에 관계없이 이걸 뭘로 잡았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상수로 나오거든요. 알파 b 빼기 알파 2로 나와요. 그러니까 l도 알파 b 빼기 알파 2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얘는 성립을 하는 거예요. 델타를 뭘로 잡든 관계없이 그냥 l을 알파 b 빼기 알파 2로 잡으면 되는 거라서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그냥 끝났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라 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잡아본 거죠. 이렇게 잡으면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가? then 이제 보여야 되는 부등식이 뭐였냐면 자, 절대값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ftI 델타 알파이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알파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라고 하는 건 어디 사이에 있는 친구냐면 정의에 의해서 u, p 여기서 분할을 좀 더 쪼개겠습니다. 여기서 p라는 분할 잡았고 p 프라임이라는 분할을 잡았으니까 자, let p star be the common refinement of P1 and P2. 네,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얘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upper sum이 적분값보다 클 거고 lower sum이 적분값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maximum of u p star f 알파 빼기 시그마 i늘부터 n까지 ftI 델타 알파 그리고 시그마 i늘부터 n까지 ftI 델타 알파 빼기 lp 스타 f 알파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이 친구가 up 스타 f 알파랑 lp 스타 f 알파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랑 얘와 얘 사이의 거리보다 큰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죠? 어떤 점이 A와 B 사이에 있는데 뭐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으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이거랑 이거 중에 큰 거보다는 작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얘도 썸이잖아요. 정의를 보시면 이것도 썸이고 이것도 시그마 뭐 i는 뭐 사실은 이제 뭐 더 잘게 쪼갠 거지만 여기는 뭘 보고 쪼갠 거죠? p 프라임 보고 쪼갠 거라서 i는 1부터 n까지지만 어쨌든 얘도 쪼갠 거예요. 얘도 잘게 쪼갠 거고 또 얘도 잘게 쪼갠 거죠. 그러니까 얘도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썸이고 얘도 썸이니까 이거를 두 개를 뺀 거를 이제 비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뺀 거를 이제 비교하는 게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좀 그림으로 그냥 대충 약간 떼우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제 쓰려면 좀 귀찮아져서 약간 theorem 6.11에 비슷한 증명이 있거든요. 거기처럼 사실 쓰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때 또 할 거라 그냥 여기서는 약간 좀 대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x0, x1 이걸 좀 간격을 좀 길게 한번 써볼게요. x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잘게 쪼갠다 그랬죠. y0, y0 여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 y1, y2, y3 그죠? 그리고 약간 삐져나와서 y4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y5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y가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좌변이라고 여기 있는 u p 스타 f 알파는 이 검정색, 빨강색을 전부 다 합친 분할에 대해서 그죠? 어플섬을 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 재는 거냐면 뭘 보고 재는 거죠? 그죠? 이 빨강색만 보고 재는 거예요. 빨강색만 보고. 빨강색만 보고 재는 겁니다. 빨강색만 보고 적당히 ti는 그 사이에 어떻게 끼겨 넣어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니까 당연히 얘는 더 잘게 쪼갠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잘게 쪼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면 얘랑 얘의 차이를 볼 때 분명히 잘게 쪼개긴 했지만 이런 파트들은 여기서 한 거랑 여기서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UP 스타 F 알파는 이걸 보는 거고요. 어펄썸을 보는 거고 그리고 시그마 N부터 M까지 FTI 델타 FI는 뭐 이거보다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UP 스타 F 알파의 텀이랑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FTI 델타 알파의 텀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보다 작냐면 이쪽에서는 다 말고 이쪽에서는 LP 스타 UP 스타 F 알파랑 LP 스타 F 알파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더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TI는 LP 스타 F 알파 로얼 썸이잖아.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뭐 크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니까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쪽 소구간에서의 서메이션은 사실은 서메이션도 아니죠. 그냥 텀이죠. 그죠? 그냥 텀이 얘를 만들어내는 텀을 비교를 해보면 그 텀들은 여기서의 텀들은 UP 스타 F 알파 빼기 LP 스타 F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의 텀도 이쪽에서의 텀, 그죠? UP 스타 F 알파에서 여기서 만드는 이 렉탱글하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 렉탱글을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가 얘에서 만드는 렉탱글보다 차이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Y2, Y3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 사이에 낑겨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약간 삐져나온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Y3부터 Y4까지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사이에 X1이 있을 때. 괜찮죠? X1 사이에 Y3, Y4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UP 스타 F 알파는 어떻게 재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렇게 재고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재고 있어요. UP 스타 F 알파는 이렇게 재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재고 있냐면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렇게 재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그 차이를 관찰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쪼개서 봐야겠죠. 그죠? 쪼개서 봐야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UP 스타 F 알파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고 FTI는 어디서 대충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몰라. 사실 얘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구간에서의 최대값이 TI가 아니죠. 여기서 재는 게 아니죠. 이 전체에서 재는 거라서 지금 그림상에서는 당연히 뭔가 더 작아 보이겠지만 FTI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더 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비교를 할 때 여기서 재는 거랑 여기서 재는 거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Y3부터 X1까지 X가 변할 때 X1부터 Y4까지 차이를 비교를 할 때 사실은 누가 더 큰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재는 맥시멈하고 여기서 재는 FTI 중에서 누가 더 큰지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뭐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냐면 얘에서 만들어내는 수프리멈과 여기서 FTI의 차이가 적어도 뭐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냐면 m-n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요것도 함수값이고 요것도 함수값인데,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함수값이죠. 라지 mi는 물론 함수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fx라는 함수값은 무조건 스몰 m부터 라지 m 사이에 있는데, 그죠? 스몰 m1 m2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m1 m2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m1이랑 m2 사이에 있는데 함수값들은 다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FTI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라지 MI도 뭐 기껏해야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 간격은 M1하고 M2 사이의 간격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M1 빼기 M2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함수값의 차이는 M1 빼기 M2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뭐 차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가로의 길이는 뭐냐면 x1에서 x1에서 y3를 뺀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뭐 비슷하게 요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들은 그 함수값의 차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그 렉탱글의 넓이의 차이는 뭐보다 작다고 주장하실 수 있냐면 m1-m2 곱하기 y4 빼기 y3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여기 있는 친구가 m1 빼기 m2 y4 빼기 y3 그러니까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 부분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 텀들도 여기 있는 어떤 썸보다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서 추가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삐져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몇 개 있겠느냐? x0에서는 딱히 삐져나오는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 x0마다 있는 거죠. x0, x1, x2마다 있는 거죠. x1에서 이렇게 y0, y3, y4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x0를 봤을 때 뭐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x1이 있었지만 y1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안에 쏙 안 들어가고 x0, xi부터 xi 플러스 1이라는 소구간 안에 쏙 안 들어가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삐져나오는 부분의 개수는 각 x0, x1, x2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기껏 해봐야 이 텀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얘가 뭐보다 작냐면 UPF 알파 빼기 LPF 알파 비슷하라 할까요? 플러스 n-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델타 이렇게 하지 말고 maximum of 델타 알파, 그리고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렉탱글의 차이를 계산할 때 함수값의 차이죠. 그죠? 이 세로의 길이의 최대값이 라지 m 빼기 스몰 m이고, 얘는 이제 가로의 길이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렉탱글의 넓이가 되는데, 렉탱글의 넓이의 차이의 최대값이 되는데, 그게 총 n 플러스 1개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제가 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아르규먼트를 쓰시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근데 또 맥시멈 오브 델타 알파가 뭐보다 작다는 게 가정이었냐면 제가 이걸로 잡았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뭐보다 작냐면 그러니까 잡은 이유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맞춰준 건데,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그러면은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면서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얘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증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가시나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P스타를 두 개로 쪼갭니다. P스타를 두 개로 쪼개는데, 예를 들어 Q1하고 Q2로 이렇게 쪼개볼게요. Q1은 어떤 친구들의 모임이냐면, 어떤 I들의 모임인데, 당연히 I는 0부터 N까지 변하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의 모임이냐면, yi-1부터 yi. 안에 뭐 xj가 yi-1부터 yi까지 그 사이에 j가 있도록 하는 어떤 j가 있어서 xj가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간 삐져나오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되도록 하는 어떤 소구간의 인덱스를 제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i는 뭐 1부터 m까지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Q1들의 모임이고, Q2는 그냥 P스타에서 Q1을 뺀 거, 차집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파트를 제가 두 부분으로 쪼갤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썸이고 이것도 썸이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적당히 이게 좀 더 잘게 쪼개서, 그죠? 좀 더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시그마 뭐 i가 p 스타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i가 p 스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p 스타에 대한 썸이죠. 얘는 p 스타에 대한 썸이고, 얘도 사실은 얘는 이제 p 프라임에 대한 썸이지만 얘도 p 스타에 대한 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델타 알파를 좀 쪼개가지고, 그죠? p 스타에 대한 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전체를 약간 p 스타에 대한 썸으로 쓰실 수가 있고, 귀찮아서 안 적었긴 하지만 어쨌든 p 스타에 대한 썸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그럼 두 번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Q1에 대한 썸하고 Q2에 대한 썸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Q1에 대한 썸이 이쪽 파트로 가는 거고요. Q1에 대한 썸. Q1에 대한 썸이 이쪽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하실 수가 있고, 또 Q2에 대한 썸은 이쪽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삐져나오는 부분은 그냥 얘에 의해서 바운드드가 되는 거고, 삐져나오는 부분들은 얘에 의해서 바운드드가 된다. 근데 각각을 전부 2분의 엡실론에 작게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아규먼트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Theorem 6.11에서 조금 더 이제 쉬운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예시인데 좀 더 쓰기가 좋은 예시가 있을 거라서 그쪽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쓰기에는 제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왼쪽으로 가는 걸 이제 증명할 건데, 왼쪽은 쉽습니다. 왼쪽은 쉬운데, 왜냐면 우리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만족하는 분할 P를 하나 잡기만 하면 되죠. 이걸 만족하는 분할 P를 하나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take 엡실론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here exists 뭐 L이랑 델타가 있어서 that 델타 i에, 그러니까 적당한 사실 P가 있어. 그러니까 뭐 노멀 P가 뭐 델타보다 작으면, 그죠? 노멀 P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분할 P가,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적당한 분할 P가 있어서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TI도 제가 원하는 걸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사실 분할 P가 있어서 델타라고 하지도 않고, 분할 P가 있어서 partition P such that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tI 델타 알파이랑 L 사이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ti는 임의의 xi-1과 xi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별거 아니고 UPF알파랑 LPF알파를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근데 UPF알파의 정의가 뭐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델타 알파 i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ti 델타 알파이라고 하는 친구가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L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FTI의 수프리멈이 라지 MI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FTI의 수프리멈이 라지 MI니까 얘에다가 양변의 수프리멈을 취했을 때 여러분이 수프리멈을 그 합을 갈랐을 수 있죠. 우리 두 집합 A랑 B가 있었을 때 수프리멈 of A 플러스 B는 수프리멈 of A 그죠. 수프리멈 of A 플러스 B는 수프리멈 of A 더하기 수프리멈 of B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었어요. 해석개론 아마 수프리멈 처음 다룰 때 했었던 얘기 같은데 찾아볼게요. 그쵸. exercise 2.1 2단원의 exercise 2.1에서 제가 했던 얘기. 그거에 의해서 이 수프리멈들을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쪼갤 수 있고서 항수도 이렇게 꺼낼 수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양수니까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이제 1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좀만 더 이쁘게 쓰면 이 친구가 이제 수프리멈 시그마 i1부터 n까지 수프리멈 of xi-1부터 xi까지 ftI의 델타 알파인데 여기서 수프리멈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유한 합이니까 네,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02j-를 쓴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각각이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비슷하게 similarly LPF-알파 역시 L-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UPF-알파랑 LPF-알파의 차이가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지죠. 뭐 엡실론 이미 상수니까 뭐 이게 전체적으로 엡실론 작아진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왼쪽 가는 건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사실 왼쪽 가는 건 일부만 썼죠. 이거 다 썼다기보다는 약간 일부만 좀 쓴 느낌이라 그래서 왼쪽 가는 거 어렵지 않지만 오른쪽 가는 거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한 아르규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둘 다 동치기 때문에 어떤 걸로 정의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제 길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또 중요한 얘기들이 있죠. 연속함수는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미적분학에서도 제가 대충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uniformly continuous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증명을 다 한 느낌으로 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증명이 끝난 거지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자, F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함수면 F는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리만 적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볼게요. 여기서 알파에 대한 조건은 딱히 없습니다. 거기에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파에 대한 조건 없이 F만 연속이면 됩니다. 자, 보여야 되는 건, 증명해야 되는 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증명해야 되는 건 UPF-알파랑 LPF-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P를 잡기만 하면 돼요. 잡으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시그마 i1부터 n까지 mi랑 mi 차이 곱하기 델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성립하도록 우리가 잘게 쪼개주면 되는 거죠. 얘가 성립하도록 잘게 mi랑 mi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F가 컨티니어스니까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소구간을 잡으면 이게 이 간격이 굉장히 좁으면 그러면 mi랑 mi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겠죠.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uniformly continuous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각 점마다 우리가 길이를 어떻게 잡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간 내에서 길이가 충분히 작으면 이 mi랑 mi의 차이를
충분히 작게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uniformly continuous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별거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let since f is 일단 take epsilon 하시고 since f is uniformly continuous on AB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this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x랑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면은 절대값 fx랑 절대값 fy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take a partition P such that norm of P가 이게 정의가 뭐냐면 maximum of delta xi예요. 그죠? 그냥 뭐 i에 대해서 델타 xi의 최대값 찾는 거죠. 어쨌든 이 친구의 최대값이 델타보다 작도록 그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hen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는 얘는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뭐 적당히 n까지 있어서 그죠? 얘도 뭐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쨌든 i는 1부터 n까지 라지 mi랑 mi의 차이 곱하기 델타 알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맞죠? 근데 지금 라지 mi랑 스몰 mi의 차이를 보겠다는 건 지금 우리가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xi-1부터 xi까지 범위 내에서 f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는 infimum of xi-1부터 xi까지 범위 내에서 ft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ft는 연속 함수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죠? 연속 함수니까. 그러니까 max, supreme, 뭐 extreme value property에 의해서 min-max property, 뭐 extreme value,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extreme value property에서 이 친구가 실제로 맥시멈이 되도록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이 친구가 실제로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당하게 fc랑 fd가 되도록 하는 cd가 xi-1과 xi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랑 얘 사이의 간격이 지금 델타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C랑 D 사이의 간격도 델타보다 작겠죠. 그래서 절대값 FC-FD가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이 친구가 다 엡실론보다 작아요. 얘는 뭐보다 작냐면 엡실론 곱하기 시그마 i1부터 n까지 델타 알파이보다 작은 건데 얘는 이제 델타 알파이의 합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알파 B 빼기 알파이가 됩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i1부터 n까지 알파 xi 빼기 알파 xi-를 보는 건데 더하고 나면 이게 앞뒤로 지워지죠? 앞뒤로 지워지면서 남는 게 알파 xn 빼기 알파 x 제로니까 xn이 b고 x 제로가 a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얘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를 어떤 상수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놨으니까 증명이 끝났죠. 이제 원한다면 처음부터 엡실론을 여기 엡실론을 알파 b 빼기 알파 a로 나눠준 거 이걸로 먼저 놓으셨으면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속함수는 항상 리만 스틸츠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연속함수가 아닌 함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자, theorem 6.9 f가 모노토닉이고 근데 모노토닉이면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까랑 좀 다르게 알파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And alpha is continuous on AB. AB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까지 혹시 이제 붙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F가 리만 스틸츠에서 접근 가능하다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또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 아까랑 똑같죠.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얘는 시그마 라지 mi 빼기 스몰 mi의 델타 알파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랑 다르게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놓을 수가 없어요. 연속이라고 안 했으니까. 모노토닉이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랑 좀 다르게 델타 알파이들을 좀 작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델타 알파이드를 작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쓰려고 합니다. 델타 알파이드를 작게 놓겠다. 델타 알파이드를 작게 놓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할피를 잡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면 이게 지금 알파 xi랑 알파 xi-1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굉장히 작게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바운디드가 되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아규먼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제가 원하는 만큼 작게 놓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니까. 네, 그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놓을 거냐면 take epsilon 하시고 since alpha 이것도 uniformly continuous라는 조건을 써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니까 uniformly continuous죠. 그래서 alpha가 이제 uniformly continuous 되어 있기 때문에 there exists delta가 있어서 such that 절대값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알파 x 빼기 알파 i가 엡실론보다 작도로 놓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take a partition p such that normal p가 델타보다 작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hen 우리가 원하는 거는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빼기 mi의 델타 알파 이해죠? 근데 지금 아까랑 되게 비슷해요. 델타 알파 i를 조사한다는 건 알파 xi 빼기 알파 xi-를 보겠다는 건데 근데 xi랑 xi-의 간격이 지금 델타보다 작잖아요. 소구간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델타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성립을 한단 말이죠.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곱하기 시그마 i는부터 n까지 라지 mi 빼기 스몰 m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리고 f가 모노토닉이라는 조건을 안 썼죠. f가 모노토닉이니까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f를 monotonically increasing이라고 놓겠습니다. decreasing인 경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서 monotonically increasing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우리 여기 mi랑 mi는 어디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보는 거죠? xi-1부터 xi까지의 최소값을 보는 거잖아요. 최대값 최소값을 보는 거니까. 근데 f가 단조 증가하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xi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xi-1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앞뒤로 지워지는 형태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엡실론 곱하기 fb 빼기 fa가 되는 거죠.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 끝났습니다. 끝났고 원한다면은 처음부터 fb 빼기 fa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증명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겠죠. fb 빼기 fa가 0이었으면은 보일 게 없고요. 뭐 0이었으면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는 항상 리만 CSS 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보일 게 없어지고 어쨌든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우리가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다루잖아요. 특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만 이렇게 연속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uppose that 자, f is bounded 그리고 f가 finitely many points of discontinuity on AB 불연속점이 막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너무 많으면 좀 리만 적분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었죠. 우리 예제 1번에서도 있었잖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이제 finite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무조건 F는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점에서만 이렇게 리만 적분 가능
한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만 할 거면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가정이 하나 더 붙어요. Suppose that 알파도 조건이 붙습니다. 알파가 continuous at every point at which f is discontinuous. f가 불연속점인 게 유한 게 있다 그랬는데 그 불연속적인 점에서 적어도 알파들은 연속이어야 돼요. 알파는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불연속점인 점에서는 연속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 조건이 붙으면 f가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이 분할을 잘 잡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잡으면 끝납니다. 잘 잡으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일단 먼저 take 엡실론 하시고 그 다음에 f의 불연속점들의 모임에 let s는 뭐 y0 혹은 그냥 s라고 하죠. y1 yn be the set of discontinuities of f의 이제 discontinuous 불연속점인 점들의 모임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sider the partition P of AB containing S, S를 포함하는 such that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파티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파티션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파티션을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굉장히 잘게 쪼개서 이게 UPF랑 LPF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할 거냐, 불연속점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불연속점인 점들을 전부 이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S를 포함하는 파티션을 생각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잴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잴 때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분할이 이렇게 있으면 분할을 제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분할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 얘를 포함하는 친구예요. 사실 S가 P를 포함한다는 조건이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얘를 막 포함하는, 얘를 약간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원래부터 알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엡실론을 작게 넣을 수가 있어. 여기서 P를 잘게 쪼개면 차이가 얼마 안 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F가 연속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놓을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불연속점 주의로 해서 분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만 잘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이 theorem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이는 기껏 해봐야 라지 n 빼기 스몰 n밖에 안 나와요. 얘가 길고 나든 간에 바운드되기 때문에 어쨌든 차이는 이 최대값 최소값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곱해야 되는 건 라지 n 곱하기 m에 델타 알파이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알파이를 굉장히 작게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 델타 알파이를 작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알파가 불연속점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쓰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쓰기 위해서 there exist 알파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yi랑 뭐 x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아지면 그러면은 fyi랑 fx 사이의 거리가 알파 그쵸?
그쵸? 알파 yi랑 알파 x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게 돌 수가 있죠. yi에서 알파가 연속이니까. 엡실론보다 작도록.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쵸? 이렇게 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분할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consider a partition P of AB such that 이 y1을 포함하는 그런 분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containing yi, s들을 다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s에다가 모든 원소에 2분의 델타씩 더해준 거, 그리고 모든 원소에 2분의 델타씩 빼준 거,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쵸? 되게 안 예쁜데?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좀 뭔가 안 예쁘네요. 약간 글쓰기가 좀 안 예쁘네요. 우리 교재에서는, 교재에서도 좀 복잡하겠네.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문제는 2분의 델타랑 2분의 델타를 빼게 되면 혹시나 불연속점이 이렇게 끝점에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거랑 AB랑 인터섹션을 한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또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더한 거랑 여기서 뺀 거랑 이게 막 제가 원하는 거는 분할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2분의 델타 더한 거랑 여기서 2분의 델타 뺀 게 막 이렇게 막 넘치고 막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델타를 좀 더 작게 잡아서 we may assume y1 빼기 2분의 델타, y1 플러스 2분의 델타, y2 빼기 2분의 델타, y2 플러스 2분의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되도록 이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사실상 다 포함하도록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얘기한 이 얘기는 P라는 분할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포함을 하도록 분할을 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고. 그러면 then 그리고 take a partition,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since f is continuous except 그러니까 on 뭐 예를 들어서 뭐 x0부터 y1 빼기 2분의 델타까지, 그죠? 그리고 y1 플러스 2분의 델타부터 y2 빼기 2분의 델타까지. 여기에 지금 뭐 대충 x0가 있다고 치면 없을 수도 있죠. 이게 더 작아버려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거랑 여거는 간격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곳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기 때문에 there exists partition P'이 있어서 여기에 분할 P'이 있어서 이쪽 뭐 각각의 분할들의 유니온이라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파이나이트니까 분할이 있어서 얘를 S라고 하면 안 되겠네. J라고 하면 such that UP F 알파 UP 프라임 F 알파 빼기 LP 프라임 F 알파가 엡실론으로 작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now let P star be the common refinement. 그러니까 P star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P star를 P하고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준비를 정확하게 안 해와서 제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노테이션이 복잡하네요. 어쨌든 여기는 이 친구, 여기 있는 이 J에다가 P라고 하고 P 프라임을 이 J에다가, 그러니까 P에다가 사실 P라고 놓으면 되죠. P라고 놓으면 P에다가 뭐까지 추가할까요? 사실 P를 더 안 추가해도 될 것 같긴 한데 Y1, Y2 이런 걸 추가를 해도 되고요. 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P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좀 싫으면 어떻게 쓰실 수도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정확하게 이 P가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노테이션이 복잡해서 그런 거지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가 컨티뉴어스면은 이제 예를 들어 분할 뭐 여기서 연속이니까 얘를 J1이라고 하면 J1의 파티션 P1이 있어서 P1 F 알파 이 L P1 F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겠죠. 얘를 J2라고 했을 때 there exists partition P2 of J2 such that U P2 F 알파 빼기 L P2 F 알파 이게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 있겠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있을까? 어디까지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yn까지 있는 거니까 그죠? jn 플러스 1까지 있겠죠. jn 플러스 1까지 파티션 pn 플러스 1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et p를 p1부터 pn 플러스 1까지 유니온으로 잡는 거죠. 자 그러면은 upf알파랑 lpf알파의 차이가 뭐보다 작다고 주장하실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P1, P2, Pn 플러스 1까지는 이렇게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n 플러스 1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 그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i는 뭐 1부터 n까지 그죠? n까지 라지 mi 빼기 mi 그 다음에 델타 알파 이게 남은 건데 여기서 구간은 어떤 구간들을 정하는 거냐면 yi-1-2분의 델타부터 yi 플러스 yi-2분의 델타부터 yi 플러스 2분의 델타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a, b랑 이제 인터섹션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 소구간 내에서 최대값 수프리멈과 인피멈의 차이랑 그리고 델타 알파 그것들의 합의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정확하게 라지 n 빼기 n보다 작고요. 전체적인 함수값의 최대값, 전체적인 함수값의 최소값이라 보면 라지 n 빼기 n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델타 알파가 우리 연속이라는 조건을 썼죠. 그죠? 알파가 연속이니까 이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는 모든 점들은 여기서 여러분이 얘랑 얘 사이의 차이가 델타니까 그냥 편의상 여기를 등호가 있는 것까지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은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yi 플러스 2분의 델타랑 알파 yi 빼기 2분의 델타의 간격을 보고 싶은데 얘는 이제 알파 yi 플러스 2분의 델타 빼기 알파 x 더하기 알파 x 빼기 알파 yi가 나야겠다. 이게 뭐 등호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등호 안 들어가도 됐어. 등호 뺍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의 가정에 의하면 yi랑 차이가 델타만큼 나면은 함수값의 차이도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요. 얘는 2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죠? 결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우고 전체적으로 보면 m 플러스 1 곱하기 엡실론 더하기 m-m 곱하기 2엡실론 곱하기 n보다 작다. 결론은 엡실론으로 묶으시면은 n 플러스 1 플러스 2n의 n-n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스몰 n 이런 거는 다 고정된 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엡실론을 여기서 엡실론을 특히 여기서 엡실론을 이걸로 나눠준 거 그죠? n 플러스 2n 곱하기 n 빼기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플러스 2n 곱하기 n 빼기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 설정을 해주면 이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사실 노테이션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좀 조금 이제 설명해서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일단 연속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그죠? 연속인 부분들은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불연속점인 점들이 문제인데 불연속점인 점들 주위에서는 최대한 간격을 좁게 잡아서 알파들이 차이가 별로 안 나도록 그렇게 잡으시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상합과 하합의 차이도 얼마 안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n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n이 무한되면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불연속점이 무한계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11단원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오늘 한 얘기 많진 않지만 사실 리만 적분 가능성이 좀 처음 보면 정의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얘기를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진짜로 리만 적분의 성질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쭉 한번 풀어보는 혹은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